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진짜. 아니, 분명 가맹 계약할 때는 못해도 월 1,000원 뽑는다고 했는데 이건 뭐 석 달에 가도록 300도 못 벌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데. 아무래도 당한 것 같은데. 알아봐야겠네요. 좋은 사업 아이템 없나? 아휴, 남 밑에 일하면서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겠노? 직장인들 저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노후의 여성복? 가맹점 뭐지? 옷이라. 그래, 내가 또 한 펜션 센스 한다 해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거 괜찮겠는데? 네, 로이 여성복이죠. 가맹 계약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내일 오후 3시에 가능할까요? 네?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뵐게요. 네. 퇴직금이랑 적금 넣은 것도 있고 대출 조금 받아서 나도 내 장사 한번 해보자. 그나저나 조건이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가맹계약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 네, 제가 직장만 다니다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뭐 찾아보니까 가맹점 모집을 하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저희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인별그램 같은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30, 40대층 여성들이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개 그래도 좀 이상이요? 규모가 있는 네. 브랜드네요. 뭐 특별히 오픈하고 싶은 곳이나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 번화가면 좋긴 하겠는데. 장소도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빈점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아, 마침 빈점포가 위험한 점.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도 많고 해서 주부층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희 타겟층 고객들도 많고요. 가게도 넓죠? 네, 그러네요. 가게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월 매출은 얼마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월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되거든요.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요? 아니, 네, 사무실 가서 예산 매출액 산정서 보시면서 계속 얘기할까요? 네, 그럴게요. 매출 부분 아주 중요하죠. 이건 예상 매출액 산정서입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요? 네. 아까 보신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좀 뽑아봤는데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들의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재됐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한창 오르고 해서 아마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로열 여성복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박을 꿈꾸면서요. 하지만 오픈한다고 행사했을 때 말고는 손님이 영 안 오네. 3개월째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고 있고 이게 말이 되나? 가맹 계약할 때 말이랑 완전 다르네. 이거 조사 좀 해봐야 되나? 그때 분명 우리 인근 가게 5군데 매출이라고 했지. 아는 인맥을 통틀어 인근 매장에 대해서 수소문해봤고 가맹 본부의 말과 달리 인근 매장들도 매출이 좋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언니야, 좀 알아봤나? 내가 발이 좀 넓다 아이가. 네가 말해준 매장 장사가 안 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더라. 아유,
그 사장도 본부에서 인근 매장 매출이 월천 이상은 올리고 있단 말에 막 하겠다고 결정했나 보더라고. 그래? 비슷하게 지금 가맹점주들이 일단 알겠다. 피해를 보고 있네요. 아, 사업하기 전에 이걸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이거 계약 성사시키려고 완전 매출액 뻥치게 했네. 뭐?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당신 가맹 계약하려고 매출액 허위로 부풀렸지. 부풀리긴요. 인근 매장 조사에서 예상 매출액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인근 점포들 산정서에 있는 내용이랑 완전 다르던데요. 완전 허위 정보를 꼬드긴 거잖아요. 나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네, 배민아 씨 대박을 꿈꾸면서 뭐 퇴직금 모으고 적금 깨서 가맹점 창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속도 상하긴 하겠지만 가맹본부하고 계약을 할 때하고는 말이 180도로 달라지면서 그게 좀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배민아 씨는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에 로이어 여성복 가맹점을 창업하기로 합니다. 가맹 계약 당시 가맹본부에서는 배민아 씨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요. 배민아 씨가 운영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매출액이 꽤 높았기에 배민아 씨는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가맹본부의 말과 달리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손해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민아 씨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있던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을 알아본 결과 가맹 계약 당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매출액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민아 씨가 가맹본부를 찾아가 매출액을 부풀린 거 아니냐며 항의를 했지만 가맹본부는 인근 매장을 조사해서 나온 예상 매출액이라며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참 들어볼수록 답답합니다. 일단 배민아 씨가 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을 받았다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경리 변호사님. 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말 그대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가 담긴 서면을 말합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에서 이제 영상을 봤을 때도 서류가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나와 있는 예상 매출액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활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예상 매출액 제시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하신 그 가맹본부에서 많이 선택한다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활용 방식, 이게 인근에 있는 매장에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5개 점포를 선정해서 매출 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출 환산액이란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매장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요, 가맹 계약을 할 때 이제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가맹본부가 비중소기업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가맹본부는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의무적으로 산정서를 주기는 줬는데 보니까 기재된 인근 매장의 매출이 실제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네,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로이어 여성복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는 인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매출 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했습니다. 오. 그리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켰던 건데요. 그 가맹점들의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했고 그 결과 배민아 씨에게 제시된 예상 매출액의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을 따랐을 때보다 약 500만 원이 더 큰 매출 환산액이 되었던 겁니다. 야, 지금 그렇다는 것은 이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배민아 씨를 속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사항을 위반했는데요.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서 마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배민아 씨에게 제공한 겁니다. 이는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서 배민아 씨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겁니다. 아유, 참 뻔뻔하게 이 예상 매출액 뭐 월 1,000에서 1,500 된다 이렇게 말한 그 대표 조선희 씨 너무 뻔뻔하네요. 그죠? 얼굴은 정말 순수해 보이는데. 네, 허위로 이렇게 과장된 정보를 줘놓고 부풀린 거 아니다 우기니까 참 너무한 건데 배민아 씨 이제 대응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배민아 씨는 로이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민아 씨가 정말 이 창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네.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로이어 여성복 가맹본부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요. 뭐 손해배상 그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점포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배민아 씨가 현실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장사라는 게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가르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을 포함하는 걸로 보기에는 또 굉장히 좀 애매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업 손실의 발생 여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드라마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 2, 3심 재판부 모두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엇갈린 결과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영업 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 네. 오. 정보가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가맹점 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판례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나온 관련 판례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드라마 사례 이 배민아 씨도 영업 손실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민아 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현실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배민아 씨 다행입니다. 자,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 가맹 사업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다 적용이 되는 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규정들이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규정 중 일부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직영점을 운영할 시에는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소규모네요. 그쵸, 사실 그쵸. 이런 경우 보면 뭐 가족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네.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일부 규정들이 그럼 어떤 건가요? 네, 소규모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보면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가맹금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문제가 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의무는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되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배민아 씨처럼 속지 않으려면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가맹본부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하고 설명 내용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신다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네, 가맹점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 배민아 씨를 위해서 한마디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배민아 씨,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서 배민아 씨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